생명권과 행복권이 있어. 어디에 더 우위 두시나요? 행복권이 우선이라면 말기에서부터 내가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이제 본인이 다 나 더 이상의 치료는 안 하겠소 라고 하고 의식도 아직 있다. 그러면 임종 때까지 그 보내는 시간들을 잘 맞으시던가요? 정말 드물게 보는 네. 그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그도 호흡기내과 의사 오랫동안 한 의사인데 이메일이 왔어요. 네. 이메일이 왔는데 뭔가 하면은 그 의사가 본인이 임파선암이었는데 본인이 항암 치료를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임파선암이 갑자기 커지니까 호흡 곤란이 와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제 임파선암은 항암제에 꽤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그날 받은 거예요. 받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오늘 항암 치료 받고 나온 날인데 부인하고 내가 오늘 골프를 쳤는데 내 생애 가장 베스트 스코어, 가장 좋은 점수를 골프를 쳤다 하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우리가 그 삶의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식구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야단치지 싶은데 저도 이제 나쁜 병인데요. 네. 제 병이 어떤지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어떤 치료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놨어요. 편안해요. 저는 대단히 편안해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좀 물어보시라. 지금 그 제 동료 유원실 교수가 저한테 옆에서 자꾸 찌르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암 철학 교실 비슷한 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병리학자가 암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의 치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암이 걸린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나서 본인 말로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말을 네. 쓴다라고 해서 하는데 확산되고 있대요. 네. 이제 그것을 아산병원에서 좀 해보라. 이제 제가 아산병원에서 병원윤리위원장을 한 12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인문사회학 교실에 겸임 교수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저 보고 이제 옆에서 해보라고 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주저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암에 대한 치료 이후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거의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자신이 받는 암의 치료에 대해서 내가 잘 치료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계속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암 철학 그 시간에는 전제 조건이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가 네. 전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한 번만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써놓으면요. 그럼 이건 왜 하느냐고 그러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그 암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두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나는 나을 거라는 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 못한 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에 이랬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서 본인 나름의 해석으로 가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의사를 귀찮게 해야죠. 특히 입원했을 때가 좋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지하게요. 저한테 시간을 30분만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지금 많은 병원이 호스피스를 네. 하고 호스피스 담당 의사들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은 적지만은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있고 그 의사들은 기꺼이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 활용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거, 태어난 거는 제 결정이 아니었지만 또 죽는 것도 제 결정이 아니기가 쉽지만 거의 이제 임박해서는
적어도 내 인생이, 내 운명이 타자에게, 혹은 아까 무의미한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그 남았다고 예상되는 많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서 마감을 잘 할 건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야말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오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네, 있던데요. 그럼요. 네. 헌법 10조에 인격권 그리고 행복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봐도 마지막에 그 시간들을, 죽음을 어떻게 맞을 건가가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행복하고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이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좀 의사 대상 강의를 부탁을 해서 네. 한 2년을 다녔는데요. 거기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생명권이 행복권을 넘어섰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는 생명권과 행복권이 있어요. 어디에 더 우위 두시나요? 저는 저의 행복권을 생명권 위에 두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법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임종 가정이어야만 작동해요. 그 말은 아까 우리 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말기 상태. 말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또는 저한테 말기가 언제부터 말기예요? 그러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근데 법에서는 말기를 규정을 해놨어요.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걸 어떻게 알죠? 네. 어떻게 알죠? 통계가 있나요? 행복권이 만약에 우선이라면요. 말기에서부터 내가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말기에서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인공호흡기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임종기가 아닙니다 하는 순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판단 두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네. 의사의 판단이 뭔가 임종기 판단.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임종기와 말기에 대한 것을 제발 그 법률의 자구에 얽매이지 마라. 네. 환자의 맥락을 보고 결정을 하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는요. 내 환자의 뜻을 존중해달라를 네, 네. 의료진한테 주장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신이 판단할 수 있는 시점, 말기, 임종기에 가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말기에서 나의 임종 과정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법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환자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의지 그리고 자기의 죽음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쉽게 듣기 어려운 말씀 들었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